네, 안녕하세요. 네, 6주차 1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서부터는 C++ 지원하는 거 하고 부스트의 특이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이거를 좀 알아야지만이 이제 다음 차시서부터 진행하는 실제적인 어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건데, 그때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6주차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6주차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쉐어드 포인터인데요. 요거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쉐어드 포인터는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는 아니고 그죠? 예전에 했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 이 1차 시에서 해야 되는 아이템은 바로 아토믹이라는 겁니다. 아토믹. 여러분, 아토믹. 이게 뭐 어떤 친구들은 좀 빠른 친구들은 뭐죠? 예, 써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아토믹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그러니까 어떤 뭐죠? 여러 스레드들이 동시에 공유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서 그죠? 예, 서버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그죠?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수라든가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 뭐 증가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채팅 서버 같은 경우에 채팅을 완료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즉 연결을 종료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하나 빼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한 군데서 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나씩의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C1, C2, C3, C4라고 한다면 뭐 하나씩 혹은 뭐 하나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스레드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 동작을 할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수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죠? 예, 조절합니다. 뺀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C2도 클라이언트 수를 뺄 수 있고 종료가 되면 C2가 만약에 연결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스레드들도 이 클라이언트들이 종료가 되면은 클라이언트의 숫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일씩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레드들이 클라이언트의 숫자, 클라이언트의 수라고 하는 이 공통된 데이터를 동시에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공유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컨시스턴시 문제,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동기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서버인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되면 뭐가 저장이 돼야 됩니까? 바로 클라이언트하고 TCP인 경우에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전용 소켓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소켓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소켓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밑에 있는 스레드들이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를 하고의 통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이 종료됐다 하게 되면은 이 스레드들이 또 이런 소켓을 제거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의 다른 메인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죠? 연결 요구를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소켓이 생성이 되는데 그 생성된 소켓을 또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야겠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켓에 관련된 어떤 애는 집어넣고 어떤 애는 또 빼고 이러다 보니까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동기화 문제들이 발생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뮤텍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까지 이용해서 많이 했는데 얘가 문제가 성능이 좀 저하된다는 게 이제 문제죠.
성능이 좀 이렇게 빠르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구조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나온 김에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동기화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면에서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CPU가 있죠. 이렇게 CPU가 있습니다. CPU에는 여러분 메모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메모리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메모리들이 있어요. 레지스터. 여러분들이 ASM 그러니까 어셈블리 랭귀지 어셈블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레지스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경험할 일이 없었을 텐데요.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CPU는 주변에 바로 칩 안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거는 일종의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인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시스템 메모리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확장한다 할 때 그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시스템 메모리처럼 큰 게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씩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제 64비트 머신인 경우에는 하나의 레지스터가 일반적으로 64비트가 되는 게 맞아요. 하나가. 근데 이 레지스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데이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드레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당연히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서, 그죠? 있는 거고요.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소를 보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 주로 이제 여기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만 있냐면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제 일단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CPU에서 메인 메모리를 액세스하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액세스한다고 좀 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같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스템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메모리가 그죠? 시스템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스는 뭐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네트워크 이론 시간에 그죠? 공유 버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인터넷이 그죠? 버스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 이게 쭉 이게 시스템 버스예요. 시스템 버스인데 여기 네트워크에 CPU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에 시스템 메모리도 시스템 메모리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하드디스크 HDD에 관련된 것들이 또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무튼 주변 장치들이 또 여기에 또 연결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표현하기를 시스템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시스템 메모리에 가서 내가 그 뭐죠 실행해야 될 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죠 이거를 실행하고 실행 결과 어떤 특정 메모리 예를 들어서 뭐 a는 equal b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어딘가 특정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죠 그럼 그쪽으로 다시 시스템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읽어서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이 값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또 저장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A라고 하는 특정 메모리 주소 어딘가에 주소 있겠죠 그죠? A라는 메모리에다가 이 값을 write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이 버스가 하드디스크하고
HDD하고 주변 기기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막 굉장히 충돌이 날 확률이 높잖아요. 다른 애들하고 동시에 쓰다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충돌 나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이걸 또 이렇게 그 교통 정리를 하는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순간에는 예, 시스템 메모리 이 보드, 이것도 뭐 보드가 한 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 메모리 보드에 만 이용할 수 있고, 그죠? CPU가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다른 거는 이용 못하고 이 시스템 버스는 예, HDD가 뭐 예를 들어서 예, 자기 갖고 있는 내용을 시스템 메모리에다가 업로드 하는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기가 번잡해요. 예, 번잡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좀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코스트라는 것은 뭐 시간이 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린다는 얘기죠.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사실은 뭐 우리 인간의 그 뭐죠? 그 감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찰나이긴 하지만 아무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이게 그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번 읽어올 때 예를 들어서 A는 B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예, 그 A에 있는 메모리 혹은 B 주소에 있는 메모리를 가져올 때 왕창 가지고 오자 이거죠. 예, 왕창. 왕창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28비트를 뭐 가져온다든가 그죠? 아니면 뭐 예, 아무튼 64 곱하기 n 해서 n은 1보다 큰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쫙 가져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런 메모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했냐면 이게 서재고 이 시스템 메모리를 중앙 도서관이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찾아야 될 책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없었을 때, 즉 서재가 없었을 때는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예, 중앙 도서관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책을 빌려서 읽어보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캐시 메모리라는 서재가 생기다 보니까 한번 중앙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왕창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죠? 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CPU 입장에서는 자기 서재에 내가 필요한 책이 있는지 내가 그죠?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여기 예 여기 그럼 요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시스템 버스가 아니고요. 여기를 로컬 버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로컬 버스는요 CPU하고 캐시하고의 어떻게 보면 전용 버스죠. 그죠? 전용 버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아까처럼 시스템 버스처럼 그죠? 다른 어떤 주변 장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빨라요. 여기 시스템 버스보다는. 또 시스템 버스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메모리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어떻습니까? 데이터량이 뭐 1바이트, 2바이트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안 하드디스크가 메인 메모리에다가 시스템 메모리죠. 여기서는 에다가 업로드하는 동안에 CPU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로컬 버스는 캐시하고 이제 CPU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만약에 64빗 머신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64빗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뭐 이 로컬 버스를 잡고 안 놓고 뭐 이런 시스템 버스에서의 와 같은 행위는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뭐 사실 뭐 서재로 내가 얘기했으니까 내 방문을 열고 서재로 가는 정도로 빠른 거죠. 그죠? 예, 아까 버스 타고 중앙도서관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처음에는 여기 이제 보면은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마한 캐시, L1 캐시라는 걸 만들고 이것도 또 이제 양이 안 차니까 L2 캐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원화 시키고 뭐 지금은 거의 L3라는 캐시로 3원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찾고 없으면 여기 찾고 그 다음에 L3 캐시를 찾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능 향상을 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 잘 안 나는데, 이건 뭐 사실, 어, 강의 준비한 게 한 1년 전 정도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이 좀 가름가름하고, 데이터가, 강의 준비했을 때 당시에 데이터가 제가 다 세이브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 L1 캐시, 그러니까 CPU 같은 경우에는 왜 클락이 있잖아요. 그죠? 예, 클락이 있습니다. 이 클락이 굉장히 빠르면 주어진 시간,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굉장히 빨리빨리 오실레이터라고 하죠. 오실레이션 하죠. 진동을 하고 좀 느린 클락은 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죠. 그죠? 1초 동안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클락이 CPU 클락이 빠르면 패스트하게 되면은 성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CPU 클락이 있을 때마다 뭐가 됩니까? CPU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빠바바바 하고 있으면은 빨리 새로운 명령어를 또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은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CPU i7인가 인텔 i7인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L1 같은 경우에는 4클락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 12클락 정도 걸리고요. 여기는 42클락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 시스템 메모리라고 좀 표현했는데 하고는 퍼포먼스가 억세스하는데 걸리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캐시가 굉장히 이제 그 퍼포먼스 면에서는 굉장히 향상되는 그죠? 이런 컴퓨터 구조 면에서 봤을 때 개선된 그런 어떤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캐시에 이제 캐시도 메모리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데이터를 쫙 읽어서 여기다 세이브 해놨는데 이제 딱 읽어오니까 이제 뭡니까 저기 뭐죠? 데이터 꽉 찬 거예요. 네, 이랬을 때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정책은 뭔가 하나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야 되는데 이때 쓰는 정책이 LRU라고 그래서 Least Recently Used 뭐죠? 가장 덜 최근에 쓴 거 뭡니까? 사용한 지 데이터를 억세스한 지 제일 오래된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일 억세스한 지 오래된 거는 아예 이제 걔를 새로운 데이터로 리플레이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재에 책이 꽉 찼는데 이거를 내가 데이터 이제 새로운 책을 중앙도서에서 빌려왔어요. 갖고 왔어요.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서재에 있는 책 중에서 데이터죠. 뭐 하나를 빼야 되는데 무슨 정책을 뺀다? 가장 오랫동안 내가 만지지 않았던, 억세스하지 않았던, 읽지 않았던 책을 먼저 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책을 중앙도서에서 빌려온 책을 집어넣는다 하는 것이 LRU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캐시가 멀티코어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이거 참 잘 안 되더라. 지난번 보니까. 멀티코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코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CPU들은. 그죠? 그래서 코어별로 이렇게 캐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L1 캐시밖에 내가 그림에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죠. CPU는 하나이긴 하지만 코어가 여러 개라. 코어라고 하는 것이 캐시를 또 따로 갖고 있다. 각각. 그죠? 마치 라이트하게 가볍게 그죠? 라이트하게 멀티 프로세서라고 하죠. 멀티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하나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이 이제 그 프로세서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서 훨씬 더 CPU의 성능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캐시입니다. 지금 캐시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example을 한번 볼게요. 여기 example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좀 여기 지우고 정리를 좀 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정신 사나워, 그지? 자, 여기 이제 그 시스템 메모리인데 우리 메인 메모리에 버스를 타고 이제 여기가 이제 CPU 입장이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제 CPU고요. 여기가 CPU죠, 그죠? 예, CPU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니까 여기 요 사이에 뭐가 연결됐습니까? 바로 예, 시스템 버스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뭐 0x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라고 할까? 인티저 a는 1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A가 메인 메모리의 100번지에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A의 주소값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주소 연산자를 써가지고. 이게 100번지예요. 100번지에 지금, 여기 example이 있군요. 여기에 값이 16진수로 1, 2,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값이 16진수로 0x 1, 2, 3이라고 지금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예, 좋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가 얘가 그 코어 1이 이게 코어 1이잖아요. 코어 1이 100번지를 리드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을 리드했겠죠. 그죠? 100번지에 리드를 해가지고 예, 읽어보니까 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튼 A 좀 example 들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1, 2, 3이라고 했으면 더 편하겠는데. 여하튼 어떤 값을 읽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읽어왔습니다. 읽어와서 봤더니 123이에요. 그래서 여기 캐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번지가 있잖아. 100번지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뭘 눌렀더니 이상하게 됐네요. 100번지가 100번지가 1, 2, 3으로 되어 있어 라고 이제 데이터 들어간 것이 바로 요 장면입니다. 100번지가 값이 메인 메모리 값이 1, 2, 3인데 100번지가 1, 2, 3이다 라는 거를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읽어와 가지고 여기 캐시에 지금 100번지가 1, 2, 3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의미가 바로 그건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요런 상황에서 코어 2가 아마도 여기에 스레드 1이 돌고 여기에 스레드 2가 돌 수도 있겠죠. 그죠? 코어 2가 똑같이 100번지를 억세스합니다. 그래서 읽어왔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123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타임라인에서는 요 시간에서는 얘도 이거 좀 지워볼까요? 얘도 123을 갖고 있고 그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요 표가 표가 그죠? 그래서 얘도 코어 1도 123 그죠? 123이고 코어 2도 123이라는 얘기를 바로 요 타임라인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123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코어 1에서 A의 값을 이제 123이 읽었기는 했지만 500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500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러면 헥사로 그죠? 아니 저 16진수로 그죠? 500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500으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write through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00으로 바뀌면 즉시 여기로 달려가서
500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write back이라고 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이 write back은 나중에 이 값을 나중에 저기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을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일단은 요 로컬에 500을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write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write back 정책이에요. write through 방식은 바뀔 때마다 다시 업데이트하고 바뀔 때마다 해서 컨시스턴스는 좋아지겠지만 계속 이거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첨예하게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번지를 이렇게 억세스할 때는 안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스레드 1이 즉 코어 1에서 100번지는 혼자만 억세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를 for 프로 10,000번 돌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값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메인 메모리에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성능이 좋은지 아니면 일단은 로컬 캐시에 있는 내용을 막 여러 번 돌 때 한 일씩 증가시켜서 여기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이제 원위치 시켜 놓는 것이 그죠?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당연히 후자가 성능이 좋겠죠. 그래서 라이트백의 성능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라이트백의 문제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두 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 썼을 때는 이제 동기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얘는 지금 500이 됐어요. 캐시 1이. 근데 L2는 지금 123밖에 안 됐어요. 아직 지는 123을 갖고 있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캐시가 100번지를 이제 코어 2가 100번지를 읽어보면 아직 얘는 123이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500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500이고 여기는 123이고 메인 메모리는 123이에요. 그대로. 그죠? 그러면 얘가 읽어보니까 123이야. 아직도. 그죠? 맞죠? 그런 다음에 얘가 메모리에다가 이제 500을 여기다가 이제 딱 쓰게 되면 최종적으로 500을 쓰게 되면 여기서 500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쓰게 되면 캐시 그러니까 코어 1의 캐시는 500이고 그죠? 그다음에 코어 2의 캐시에는 똑같은 메모리 100번지이긴 한데 얘는 계속 1, 2, 3을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